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차리영입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된 미국 증시는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혼조세였습니다. 계속된 가격 등락 끝에 3대 지수가 나란히 소폭 상승하며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현재 시장의 클리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금리이고 또 하나는 경기인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에게 반대의 영향을 주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현재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하면 금리의 측치가 내려갑니다. 하나는 악재인데 또 하나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위험이 내려가면 이번엔 반대로 금리의 측치가 올라갑니다. 이건 역시 하나는 호재인데 이제는 다른 하나가 악재가 됩니다. 시장은 이 둘 중 어느 게 영향이 더 클지를 실시간으로 고민하느라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지고 있는 것이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부터 현재는 경기 침체 위험은 낮아지고 대신 금리의 측치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JP모건이 7%가 넘게 오르는 강세를 보이는 등 대형 은행들이 지난 뱅크런 사태로 인해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이게 트리거가 되면서 금리의 측치가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오늘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되었는데요. 찰스 슈왑과 버팔로 M&T 등 몇몇 지역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확실히 대형 은행에 비해서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찰스 슈왑의 경우 예금이 3,250억 달러로 1분기를 마쳤는데 이것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 11%나 감소한 것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30%나 감소한 것입니다. 다만 실적은 좋았는데요. 매출은 전년에 비해 10% 증가했고 이익률은 24%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좋았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시장의 평가는 중소형 규모 은행들도 나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은행들까지 포함하여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 오늘의 금융주 대장이었던 찰스 슈왑은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은행주들의 분위기가 한 가지를 자극했겠죠? 네, 금리의 측치의 상승입니다. 은행들이 생각보다 단단한 모습을 보이며 신용 경색과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위험이 내려가면서 그 대가로 금리의 측치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5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90%가 넘게 압도적이 되어서 기정사실화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연말 금리의 측치도 지난주 제가 예고드렸던 대로 결국 4.6%의 가능성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이제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 생략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제 영상을 얼마 보지 않으신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을 테니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의 측치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달러가 강해졌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랐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그 반대급부로 대부분의 자산들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 달러를 주고 사야 하는 자산들의 표시 가격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채권 수익률이죠. 향후 고금리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당연히 현재 채권의 가격은 내려갑니다. 앞으로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이 발행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올라간 채권 수익률이 자산들의 가격에 압박을 줍니다. 이유는 무위험 이자율의 상승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이자를 주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무위험 이자율로 사용이 되는데요. 무위험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합니다. 보통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보다 3에서 4% 정도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위험 이자율이 1%일 때는 대략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5%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수익률 5%는 PER 20이죠. 근데 무위험 이자율이 4%가 됩니다. 그럼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8%가 됩니다. 대략 PER 12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EPS여도 주가는 하락합니다. 이처럼 올라가는 채권 수익률은 주식에겐 하방 요인이 됩니다. 또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상품형 자산에게도 악재가 됩니다. 상품 자산들은 대부분 이자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위험 이자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상대적인 자산 메리트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더리움처럼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상품 자산들의 메리트도 떨어집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이자는 평균적으로 4에서 5% 사이입니다. 그런데 국채 이자율이 거기에 육박하게 되면 이더리움의 이자 소득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이런 이유로 무위험 이자율의 상승은
거의 대부분의 자산들에게는 하방 압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며칠이나 더 계속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요일은 골드만삭스 등 굵직한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동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남은 금융주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전망치를 수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금융주들이 괜찮은 실적을 발표하고 금리 예측치가 상승했음에도 시장은 하락하지 않은 걸까요? 그건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반대편에 위치한 악재가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주들이 튼실한 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은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금리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 대신 경기 위험이 낮아지니 시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크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금리 예측치가 조금 더 올라갔다 해도 어차피 금리 인상은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거기다 피봇 시기는 기껏해야 몇 달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차이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은행들의 뱅크런처럼 경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반이 지속되는 상태가 시장에는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따라서 지금의 경기 침체 위험 하락과 그로 인한 금리 예측치 상승은 제 판단에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시작이 됩니다. 당장 내일은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수요일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IBM과 TSMC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의 현 시점까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EPS는 86센트입니다. 지난 분기보다 차를 더 많이 팔았는데도 EPS는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격을 최대 25%까지 내리면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 저 역시 지난 분기 16% 정도였던 영업이익률이 12%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0센트의 EPS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측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지난 분기까지의 높은 수익성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실적 발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가격 인하로 차량 수요는 지켜냈지만 그만큼 마진 방어가 되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향후 테슬라의 주가 향방이 달려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은 그리 긍정적이진 않은 건데요.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흑자로 전환된 에너지 사업부의 흑자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둘째는 3개월 동안 거의 반토막 난 리튬 가격 등 주요 원재료들의 가격 하락으로 생각보다 지출이 줄어든 경우, 셋째로 테슬라 특유의 강력한 비용 절감 능력으로 수익성 방어에 있어 예상치 못하게 높은 결과를 낸 경우입니다. 이런 변수들에 의해 시장 예측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마진 방어에 성공하면서 가격 인하를 통한 수요 감소를 상쇄하면서도 좋은 이익을 낸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향후 주가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과는 수요일 장 마감 후 실적을 기다려봐야겠죠. 저는 최소한 시장의 기대 이상은 충족시켜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 첫날에 시장을 정리해봤고요. 워낙 한 치 앞도 예측이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 호재와 악재가 서로 맞물리는 현상까지 겹치며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야말로 우리는 더 본질로 회귀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보고 있어도 답이 나오지 않죠. 어제와 오늘의 얘기가 다르고 오늘과 다음 주에 얘기가 또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가격은 아무것도 증명해주지 못합니다. 그냥 투자자들의 심리와 변덕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할 뿐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명확해집니다. 시간축을 최대한 멀리 해놓고 줌 아웃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넓어진 타임라인 안에서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높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작업이 끝났으면 나머지는 기다리는 일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인내가 결국 빛나는 결실을 가져다줄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겨울 때는 언제든 떠나셨다가 다시 제가 하는 말이 듣고 싶어질 때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